반갑습니다. 김영민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이어서 다뤄주길 기대했던 아이템인데 미루고 미루다 이제야 들려드립니다. 제가 김제동 저격 영상을 찍은 이유! 재밌겠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해주셨는데 연달아 했어야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미루고 미루다 이제야 들려드립니다. 제가 유튜브를 겪어보니까 우파의 본질적인 가치를 이야기할 땐 좌파분들도 많이 봐주시는데 팬덤이 강한 인물만 건드렸다 하면 좌표가 찍히더라고요.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물 분석 한 편 한 편 올리다 접었잖아요. 다들 김영민 악플 무서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악플 무서워서 안 한 거예요. 제동 형님 이야기하고 새삼 느꼈습니다. 와, 팬덤이 강하시구나. 근데 또 문제는 그 악플러분들이 다 격하지만도 않아요. 되게 젠틀한 분들도 많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그분들은 제동이 형 말에 희망을 얻고 위안을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제동이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제가 그분들을 욕할 이유가 없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초밥집 사장님도 제동이 형 팬이더라고요. 그분들은 제동이 형의 토크를 즐기고 웃고 저 말이 맞겠지 끄덕끄덕한 것 뿐입니다. 그분들은 죄가 없다니까요. 그분들이 돈 주고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이 나라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관공서 문화행사에 김제동을 녹인 거잖아요. 공영방송을 통해서 김제동을 주입한 거잖아요. 4차 산업에 대한 시대적 관심에 김제동을 얹고 연예인 보러 나온 광장의 축제에 김제동을 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제동을 좋아하는 분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코미디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웃음이 필요한 여러분, 저도 열심히 웃겨볼게요. 제동 형님 요즘 활동 뜸하시던데 4시 10분도 한번 꼭 챙겨봐 주십시오. 댓글로 불만 좀 표현했다고 제가 여러분들을 왜 미워합니까? 이렇게 제 개그도 좀 봐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김제동 씨의 쇼와 김제동 씨의 얼굴은 국가 예산으로 공공기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대부분 그 모습을 보고 팬이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욕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이 죄라면 여러분은 마약을 투약한 게 아니라 누군가 급식에 마약을 탄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해야 되는지 누구와 맞서 싸워야 되는지 0점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제동이 형 얘기하고 있었어. 예. 인사해. 안녕하세요. 전 솔직히 사람을 미워해 본 적이 많이 없어요. 그냥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제동이 형 나쁜 사람인 것 같기도 해.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닌가? 아니겠지? 근데 형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한참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의 교본과 같았던 분이니까. 그런데 이건 명백한 거짓 선동이다 라고 느끼기 시작하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형님이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섭고 진심이 아닌데 아닌 걸 알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더 무섭고 그렇게 말 잘하는 선동꾼이 나오면 좌파는 깊이 빠지고 사랑하게 되고 우파는 분노하고 혐오하게 됩니다. 그게 함정이에요. 선동꾼의 함정. 반절은 열광하고 반절은 혐오하면 당신을 통찰할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우리 편이 무조건 신봉해주고 반대편이 무조건 혐오하면 그때 선동가가 무럭무럭 자라는 겁니다. 누구도 그를 분석하지 못하죠. 열광하거나 혐오하겠죠. 그 자신을 통찰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습니다. 굳이 더 있다면 본인과 비슷한 기질을 가진 사람. 그게 저예요. 저도 선동가의 기질이 있거든요. 그리고 돈도 좋아하고 권력, 명예 이런 거 환장하고 속물근성도 다분합니다. 저 또한 이벤트 기반으로 성장해서 형님이 이끌어내는 그 박수의 본질을 저도 잘 알아요. 근데 김제동 형님은 저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보다 억지스러운 소재로도 자연스럽게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다들 그분을 활용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의 스피치를 들으면 최저시급을 급진적으로 올리자는 말에 동의하죠. 영어 교육이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에 동의하죠. 미국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가 않아요. 통일이 되면 대륙을 누빌 듯한 환상에 빠집니다. 그 논리들은 세상과 호환이 안 되겠죠? 당연하죠. 현실성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연설을 듣고 그 논리를 탑재한 청년들이 이념적으로 심취해가요. 제가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세상과 호환되지 않는 정서를 심어주면 세상과 호환되지 못한 청년들은 알아서 자기들끼리 뭉치게 돼요. 제가 그런 친구들을 좀 만나보니까 그 바닥에 콘텐츠가 많더라고. 반일감정 파고, 이승만 파고, 박정희 파고, 미군 파고, 이명박 파고, 박근혜 파고 그렇게 파면 20대 청년들의 사고가 매몰돼요. 순식간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아프잖아요. 이 세상이, 이 자유시장이 청년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냉혹하고 아픕니다. 하지만 그 좌파 커뮤니티는 너무나 달콤해요. 제 이야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연예인이 꿈이었기 때문에 냉혹한 잣대로 평가를 많이 받았겠죠. 들어가. 제동이 형한테 이렇게 편지, 영상 편지. 인사해, 너도.
촬영 중이구나. 냉혹한 잣대로 평가받겠죠. 너는 못생겼어. 넌 어깨가 좁아. 키가 작아. 매력이 없어. 탈락이야. 택도 없어.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외국어, 악기, 개인기 이런 걸로 승부를 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극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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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복하자. 그 네 글자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걸 만든 거예요. 많진 않지만 20대 때 뭐 하루 8시간 정도 연습을 했죠. 그리고 제가 오디션에 30번째 떨어진 날에 그때 악기를 파자 이렇게 결심을 한 거예요. 베이스 기타를 길게 연습하는데 기초 체력 문제가 있어서 운동량 늘리고 연습량 조금씩 늘려가면서 그렇게 보내던 시간에 제 주변에는 가짜 희망, 뭐 달콤한 위로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연습했어요, 될 때까지. 근데 만약에 그때 내 삶에 누군가 나타나서 헤이 영민아, 이게 얼굴로 연예인을 뽑는 게 말이 되니? 불공정한 거 아니니? 저런 기획사들이 다 망해야 진정한 음악을 하고 진정한 연기를 하고 그런 거야 영민아. 이랬으면 제 인생이 어땠을까요? 제가 거기 따라가가지고 4.3 공부하고 분노하고 5.18 공부하고 분노하고 내 하루에 8시간 악기 연습 3시간 어학 공부 이게 아니었으면 어땠을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해요. 2000년대 초반에 제 주변엔 제동형 같은 사람 없었어요. 따뜻하게 힐링 주는 프로그램도 많이 없었어요. 저 청소년기 때 텔레비 틀면 성공시대라고 막 실리콘밸리에서 재벌된 사람들 막 소식 들으면서 우와 대단하다 이러고 베스트셀러 코너 가면 하버드 수기, 서울대 수기 이런 거 엄청 인기 많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보면 막 심장 뛰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김제동 분석 영상을 찍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게 계기예요. 제 주변에 형님한테 심취한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사드 집회 하는 데 가가지고 형 사진 찍었다고 되게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저한테 보여주고 이런 동생도 있어요.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있잖아요. 무조건 이기잖아요. 자극적으로 살 좀 붙이고 확인 불가한 얘기로 막 양념 치면 다 이기잖아요. 팩트 따위는 상관없어지잖아요. 저도 해봤고 형님도 해봤겠죠. 우리 선수끼리. 우리 그런 거 전문이잖아요.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있다. 그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광대들이죠.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 학생들 모아놓고 학력 차별을 까면 박수 터지겠죠. 직장인들 모아놓고 무급휴가를 줍시다 이러면 박수 터지겠죠. 군인들 모아놓고 군 가산점을 줍시다 그러면 박수 터지잖아요. 우리 그러고 다 했잖아요. 우리 그렇게 다 했잖아요. 박수 받는 원리가 뭡니까? 선동의 원리가 뭡니까? 보편적인 진리 중에 눈앞에 있는 관중 기준으로 가장 피로감 있는 그 진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공감대를 자극하는 겁니다. 상식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현장에 박수만 노린다. 그게 선동의 원칙이잖아요. 학생들을 강당에 모아놓고 오늘 오후 수업하지 말고 놉시다! 우와! 나중에 칼 맞을 것 같아요. 아니 선동의 원리를 또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군인들 모아놓고 야 오늘 전체 휴가다! 이러면 우와 할 거 아니에요. 상식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현장에 박수를 노리면서 영웅이 되는 것 그게 선동가의 삶이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오후 수업을 안 하면 학력이 저하되겠죠. 군인에게 휴가를 남발하면 안보의식에 해이해지겠죠. 여기 장사 비결 나오죠? 학력 저하, 안보 해이 같은 책임은 우리 모두가 같이 나누지만 현장의 박수는 혼자 드시잖아요. 그래서 좌파 선동은 남는 장사입니다.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제가 PT 선동군 출신이잖아요. 정부 청사 가가지고 파란 정장 입고 장관님들 앞에서 대한민국 사업의 우수함을 제가 설명하고 그랬잖아요. 그거 하고 나니까 연락 많이 오더라고. 누가 컨설팅을 막 해주더라고요. 팟캐스트 인맥 타고 줄 잘 서가지고 충성하라고. 지역 정치인 후원하고 이런저런 모임 나가가지고 인맥 쌓은 다음에 광역공사 공공사업 따내가지고 돈 벌라고 누가 컨설팅 해주더라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형님과 제가 선과 악이 아닙니다. 그냥 이거 저희 운명이에요. 그냥 차이라면 형은 제 나이 때 이미 톱스타가 되셨고 저는 이렇게 40살을 맞이한 겁니다. 그 차이예요. 저도 그렇게 스펙타클하게 잘 풀려가지고 대통령님 덕분에 우리 가족 다 호강하고 살았으면 더 충성하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라고 뭐 다릅니까? 우리 서로 레크레이션 하면서 사람들 즐거움 드리고 돈 벌고 출세하고 싶어서 안 달랐던 유명한 사람 보면 되게 신기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고 우리 같은 청춘을 보냈잖아요. 우리는 비슷한 20대를 보냈잖아요. 물론 훨씬 잘 되셨지만 근데 저는 그래요. 너무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승리가 아니라 진실에 제가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서 너무나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40이잖아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하면 돼요. 돈도 지금부터 벌면 되고요. 그리고 딱히 힘들지도 않고 딱히 외롭지도 않고 돈 벌고 쓰는데 지장도 없어요. 좋잖아요. 이 정도면 됐지 사무실이. 아닌가? 인사해 다들. 그 인사해. 제동 형님 아마 보실 거야.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다 착해요. 그리고 저도 젊지만 이 친구들은 더 어립니다. 이 친구들 다 바빠요. 각자 자기 일하고. 그리고 형님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막상 만나면 다 예의 바르게 인사드릴걸요? 근데 이 친구들이 민주당 안 찍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친구들 사이에서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조롱을 받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정도 성향 밝히는 것도 눈치 보여가지고 입 닫고 사는 친구도 많아요. 그런데 이 착한 친구들이 그렇게 지내는데 형님 책임도 조금 있어요. 형님의 스피치에는 기본적으로 혐오 조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좌파분들이 대부분 인권 감수성이 떨어져요. 그거 아세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 생각이 달라도 그래도 사람 대우는 해주거든요. 인권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 대우해주는 거잖아요. 저는 공부를 못해서 그 정도밖에 설명 못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에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저도 저 같은 사람도 우파 유튜버가 된 거예요. 인권 하시는데 국민을 반으로 나눠서 반절은 사람 취급 안 해주는 것 같더라고. 평등 하면서 혼자만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제가 혼란스럽죠. 형님을 지켜보는 제 마음도 좀 그랬어요.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나름 나누면서 살아봤거든요. 형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벌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팀을 이루고 사회운동이라는 걸 해보니까 내가 누리는 건 좀 힘들더라고요. 뭐 사치는 근처에도 못 가고. 제가 올해 드디어 차를 사는데요. 얘도 사고 쟤도 사고 쟤도 사고 다 사고 이제 저 남아가지고 저 사는 거거든요. 형님이 저처럼 팀원들과 분배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본인의 자유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쓰는 것 이상으로 기부하고 팀원들과 계속 공동성장하면서 지내왔으면서도 형처럼 그렇게 평등하고 다니진 않았어요. 근데 그 평등의 가치를 막 핏대 세우고 열변을 토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그 가치를 방해하는 사람, 이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되지 못하게 막는 사람으로 지목을 하잖아요. 그 중에 우리도 들어가잖아요. 우리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잘 삽니다. 매년 억대 매출 올리면서 부지런히 살면서 버스 지하철 타고 잘 다녀요. 우리는 그냥 단지 현 정부 대통령을 저평가할 뿐입니다. 감정적으로 이념적으로 저평가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평가할 뿐이에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감정선동 혐오 조장 멈춰 주십시오. 너무나 착한 친구들이 프레임 안에 갇히는 걸 보기 싫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멋진 친구들을 위해서 제발 멈춰 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좌파 우파 모두 화이팅!